네, 안녕하세요. 4월 2일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지한 대로 이번 주 4월 2일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온라인 수업 35분 정도 되는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제가 파일이 두 개가 아마 올라갈 계획인데 이 두 개 파일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이 4월 9일 수업에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사회복지조사의 형태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 조사 방법론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 때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 보았는데 사실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사정상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4월 9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 대면 수업 때 우리 선생님들의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2일하고 4월 3일 날 우리가 이 주간 수업은 이 기관 현장 방문으로 인해서 이 휴강이 됩니다. 그래서 휴강이 되면은 추후 보강을 해야 되는데 4월 2일, 3일 주간반 같은 경우는 추후 보강이 안 해도 되는 수업 일수로 인정이 됩니다. 기관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진도가 다른 이제 주간 AB반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 후에도 아마 추가 설명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 해도 아마 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수업 내용에 보면은 크게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 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사 방법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관습과 권위와 직관에 의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전에 잘못된 어찌 보면 좀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방법 안에서도 우리는 특히 사회과학 거기 안에서도 사회복지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사회과학조사는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윤리적인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서 마음대로 실험을 할 수 없고 또 마음대로 관찰이나 특히 또 마음대로 어떠한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실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사회과학 조사 안에 있는 사회복지조사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나 기타 등등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서 지금 나오는 사회복지조사의 형태와 절차에 대해서는 이 조사 연구 과정 6단계 이건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몇 분 선생님들께서 그때 이제 뭐 외우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뭐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외우는 것도 추후에 이게 나왔을 때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형성, 즉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먼저 설계도를 그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재료를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그냥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이 순서에 의미를 둔다면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 순서를 이렇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어서 이제 문제 형성 각각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문제 형성과 이제 가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설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더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제가 지난번에 칠판에 써드린 것처럼 크게 우리가 이제 표를 좀 그리면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제가 지난번에 칠판에 써드린 대로, 그래서 그 맥락을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 써드린 대로,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적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요. 자, 1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탐색조사, 기술조사, 설명조사, 그리고 문헌연구, 경험자 의견조사, 특례조사.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뭐 잠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칠판에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목적에 따라서 탐색, 기술, 설명, 그러니까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 기술, 설명으로 구분이 되고, 그 탐색 조사는 문헌 연구,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칠판에 써드린 대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고 한번 공부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탐색 조사는 예비 조사 처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은, 문헌 조사는 당연히 조사 대상자나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즉 처음 연구할 때는 당연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료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 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문헌 조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자 의견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문헌 조사를 하고 나서 더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경험자 의견 조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특례 조사가 조금 우리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특례 조사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가 없을 경우, 연구적으로 너무 부족할 경우 그와 비슷한 연구를 찾아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술적 조사, 설명 조사, 이것도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변수 간의,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세요. 변수 간의 결국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여기서 말할 때 이 변수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변수는 뭐냐면 각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변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 간의, 이 말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원인과 결과 간의,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칠판에 지금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같은 사례만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는 결과가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간의 그런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게 이제 우리가 기술조사인데, 그래서 변수 간의 이 말이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은 사실 제일 편한데, 그런 단어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통계 안에서는요. 그래서 원인 변수는 당연히 독립 변수,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 이 단어를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간의 결국 상관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둘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것이지, 연구를 통해서 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과관계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설명적 조사, 설명조사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했잖아요. 나처럼 왜라는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독립변수, 즉 원인 변수와 종속 변수인 결과를 둘의 관계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설명적 조사는 우리가 기술적 조사에서 한 번 더 진행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잘 기억하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탐색, 기술, 설명, 요 맥락은 우리가 표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는 이 부분은 안 했죠?
이 주간반이 사실 이 시간 요거까지 했는데 제가 야간반은 이 내용을 안 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시간적 차원에 따른 이제 분류를 우리가 먼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차원에 따른 거는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전에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연구 이렇게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 탐색 기술 설명, 그리고 이렇게 탐색 조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표를 보시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 차원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다시 횡단조사, 종단조사, 그리고 횡단조사는 동년배, 패널, 그리고 경량조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아까 전에 똑같이 시간적 차원에 대한 것도 이 종단, 횡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백에 써놓으시고, 이 종단조사 하는 방법은 동년배, 패널, 경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된다고 또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은 아마 훨씬 구분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는 문자 그대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 번 했단 말이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 시점에서 한 번만 했단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횡단조사와 종단조사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뭐랄까요, 뭐 1년은 과정을 두고 뭐 2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종단조사,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설문지 한번 돌려서 그 갖고 와서 결과를 풀어보는 거, 보통 논문 쓰는 경우들이 다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횡단조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시간은, 횡단조사는 시간이 없고 즉 한 번만 하는 거고, 종단조사는 여러 번 하는 거, 주제를 두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 번 하는 거, 이것이 종단조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종단조사가 여러 번 하는 건지 횡단조사가 여러 번 하는 건지, 자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아니죠, 훨씬 한 2-3주 전에 했을 때 우리가 연역법, 기납법, 이미 정답을 갖고 출발하는, 이론을 갖고 출발하는 게 연역법인지 기납법인지 그건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역법이니까 이형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론을 갖고 출발하는 게 연역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귀, 눈, 코, 입, 그래 귀, 눈, 코 세세적인 것부터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귀납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헷갈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단, 종단 조사도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시간적, 즉 횡단 조사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학문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횡단 조사.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횡단조사 그러면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는 횡단보도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횡단조사, 횡단보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어야 되죠. 대부분 횡단보도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횡단조사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시간적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조사는 시간이 없고 횡단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단조사는 그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요. 제 내용 볼게요. 자, 횡단조사부터 보시면은, 자,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은 일정 시점에서, 요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서는요, 일정 시점에서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집단을 분류해서 자료 수집. 결국 뭐냐면은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C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어떤지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언제 하냐면은 4월 2일 날 조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로 알아보는 것. 그래서 100점 만점에 90점이 나오니까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C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을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횡단조사. 한 번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C반 학생들이 학기 초 3월 달에 학교를 만족하는 느낌과 중간고사를 치는 이제 4월 말쯤, 5월 초 중간쯤에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기를 마치는 6월 달 기말고사 칠 때는 어떻게 학교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16주, 15주 수업 기간 동안 5주 간격으로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러면요,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한 3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종단 조사입니다. 밑에 있는 이 종단 조사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횡단 조사는 한 번만 하는 거, 종단 조사는 여러 번 하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이거는 결국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횡단 조사의 두 번째 설명 보세요. 자, 어느 한 시점에서 했다 했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움직임이 없는 정태적인 성격을 당연히 갖겠죠.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많이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뭐 당연히 한 번만 했으니까 비용을 당연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변화하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단점이 있겠죠. 자, 이제 종단조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일정 시간 뭘 둡니까? 간격을 두고 이제, 자, 시간 간격을 두고 했으니까 몇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결국 반복 연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동태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한 번 하는 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 번 하는 게 많이 들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결국 설계도도 복잡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연구 목적에 따라 탐색, 기술,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종단 조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동년배, 패널, 경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년배 조사입니다. 자, 동년배 조사는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종단과 횡단으로 구분된다 했잖아요. 종단은 당연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조사고, 횡단은 그냥 한 번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종단 조사는 설명드린 대로 동년배와 패널과 경량 조사로 이제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결국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경량 조사는 뭐냐면은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얘들 세 가지는 다 시간적 차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결국 동년배, 패널, 경량 조사는 여러 번 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횡단 조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요. 시간적 차원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에 했던 이 연구 목적에 따른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를 보시고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요, 동년배 조사 한번 볼게요. 동년배 조사는 자, 먼저 자, 이 부분에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정 인구 집단입니다. 특정 인구 집단에 결국 시간의 변화를 했으니까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종단조사의 방법이니까. 종단조사 그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인구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뭘 한다는 겁니까? 조사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동년배 조사. 이렇게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럼 동년배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게 동년배 조사인지 우리 사례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이 이제 뭐랄까요? 이 동년배 조사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말씀드렸듯이 특정 인구 집단. 자,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이제 사례는 바로 뭐가 있냐면요.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연구하려 하는 그 집단이 말 그대로 특정 인구 집단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요. 만약에 뭐 조금 이 사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에서 정말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생존하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하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자가 어떤 이제 연구비를 이제 후원을 받아서 202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2050년도까지 2020년도부터 뭐 2030년 동안 10년 동안 세월호 사건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어떤 지금 삶의 만족도를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슬픔에서 아니면 그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0년 동안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2년을 주기로 2년 간격으로 연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요 2020년도에 하고 22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하고 26년도에 하고 28년도에 하고 2030년도에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2020년도, 2022년도 각각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연구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동년배 조사예요. 결국 뭐냐면은 자 말씀드렸듯이 이 동년배 조사는 여기 이 부분 특정 인구 집단 이 특정 인구 집단이 핵심입니다. 특정 인구 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연구하려 하는 그 집단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동년배 조사. 이렇게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패널 조사입니다. 자, 패널 조사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분도 이제 똑같죠? 장기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아까 위에서는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했다는 건 여러 번 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번 했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경영 조사는 여러 번 했다라는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동년배 조사와 패널 조사의 이제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은 자 동년배 조사는 아까 전에 특정 인구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의 생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는 거. 뭐 또는 뭐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럼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베이비붐 시대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조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럼 패널 조사를 보세요. 자, 특징은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동일한 응답자.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자, 두 가지죠.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자, 이것이 패널 조사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주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요. 이제 뭐냐면은 임의로 내가 주제를 정해서 대상자들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년배 조사는 좀 다르죠. 동년배 조사는 이미 내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특정이라는 특색이 있는 뭐예요? 특징을 가진 집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 하는 거고 패널 조사는 내가 어떤 대상자에게 쉽게 말하면은 좀 평범한 대상자에게 내가 특정한 주제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패널 조사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이제 실제 연구가 있냐면은 아마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뭐 혹 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한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이 마시멜로 우리 초코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사탕을 주거나 캔디를 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북미권이나 유럽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마시멜로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나씩 주고 그것을 받고 선생님이 이제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대상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선생님이 나가면서 15분 후에 선생님이 돌아올 테니까 돌아왔을 때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았는 친구에게는 하나씩 더 주겠다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15분 있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은 애들이 있고, 막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먹은 친구들이 있고, 끝까지 너무 먹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서 먹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참았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왔는 애들한테는, 참았던 애들한테는 이 마시멜로 하나씩 더 주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마시멜로의 뒷이야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욕구를 조절하면서 참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을 결국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고 인내하는 거를 어찌 보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보니까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이 진학할 때 보니까 얘들이 대부분 다 명문대학교 다 진학하는 거예요. 결국 공부도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모든 것이 도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인내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할 줄 아는 아이들, 이런 것이 이미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지로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아이비리그 쪽이거나 아니면 유명 대학에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다 진학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 후에는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기타 등등의 대기업 쪽으로 얘들이 좋은 직장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왔죠. 자, 바로 이런 연구가 바로 뭐냐면은, 참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거와 관련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대상자도 동일한 대상자들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걸 바로 이게 패널 조사입니다. 시간을 갖고 여러 번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패널 조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시간적 차원에서 이 종단 조사 중 마지막 경량 조사입니다. 근데 경량 조사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말로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흘러가는 경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인데, 경량 조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흔히 다른 이제 자료에 보면은 경량 조사라는 말을 대부분 다 많이 쓰긴 쓰는데, 가끔씩 보면은 추세 조사 이렇게도 나옵니다. 심지어 2007년도였나? 2000년대 초반이었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이 1급 국가 시험에 경향조사라는 말 대신에 추세조사라는 말 대신에도 뭘 쓰냐면 추이조사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추세, 경량, 추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놓으면은 우리가 이게 다르게 나와도 알 수 있지만, 경향조사로만 알아놓으면은 추세조사면 이게 다른 걸로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이게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틀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우리 쌤은 경량조사, 다른 말로 하면은 추세, 추이조사,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은, 자 보세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다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결국 시간에 따른 변화, 장기간에 대해서, 동년배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했고, 표현을 그렇게 했고, 패널 조사에서는 장기간 한다 했고, 경영조사에서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 뭐다? 종단조사의 방법들이니까 시간적인 가지고 한다,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은 보세요. 당연히 시간에 따라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동년배, 패널, 경량은 다 똑같습니다. 한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보세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반복. 자, 패널 조사가 거의 똑같죠? 패널 조사에서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 하지만 마지막 거,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 나온 것처럼 결국 어떻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응답자는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인데 응답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결국 패널 조사의 차이점이잖아요. 패널 조사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만 실험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 10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명을 선정해서 실험을 하는데 2년째, 4년째, 6년째까지 잘 되는데 8년째가 되니까 5명 중에 2명이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막 5명 하다가 갑자기 2명이 줄었으니까 40%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조금 불안해졌는데 마지막 10년째 딱 되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 한 명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잠적해 버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연구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연구가 조금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써대 대상자는 패널 조사를 하니까 위험이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응답자는 다른 사람 대신에 응답자는 다르더라도 이미 연구를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걸 전제 조건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2025년도 2월달에 졸업하는 사람들 하면은 선생님들이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10년 동안 매년 5명을 선정해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조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2025년도에 10명을 뽑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럼 선생님들 중에 한 30명 중에 10명이 뽑혔겠죠? 그러면요 또 26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7년도에도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3명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 몇 명이 또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 30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10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뭡니까? 똑같이 2024년도에 사회복지 상담학과 C반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주제는 똑같지만은 응답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른 응답자는 영 생뚱맞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결국 경영조사는 바로 뭐냐 하면은 패널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이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패널 조사와 경영조사처럼 비슷하지만 경영조사는 응답자는 서로 달라도 된다는 것. 단 조건은 똑같은 사람이 한다는 것.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나온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는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가 있는데 종단 연구를 하는 방법은 동년배 조사와 패널 조사와 경영 조사가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우선 요 4월 2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몇 분 정도 그냥 이제 자료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요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요 4번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도 내용이 짧아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4번 기타로 묶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번은 바로 뭐냐면은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였고 2번은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였고 용도에 따른 분류는 사실은 이게 3번입니다. 3번 용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타로 해서 다 묶었다고 해서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내용이 짧기 때문에 기타로 다 묶어 놓은 것 뿐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영상은 한 몇 분 더 나가고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